자, 그 다음에 용도 구역 보실게요. 용도 구역이 뭐냐? 용도 구역. 자, 다방에서 커피를 시켜서 맛있게 마셨습니다. 근데 요 백수분이 하루 종일 있으려면은 커피만 마시고는 못 있죠? 배가 고프잖아. 그래서 다방에서 뭐를 시켜 먹어? 짜장면을 시켜 먹어요. 요즘 짜장면 배달도 잘 안 해주던데. 요즘 배달료가 다 따로 있죠. 배달도 잘 안 해주려고 그러더라고. 자, 짜장면을 시켜 먹어. 여기 용도 구역이에요. 짜장면하고 다방이 지금 매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짜장면이라는 놈은 커피라는 용도 지역 가지고는 도저히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커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얘는 커피를 위해서 존재하잖아. 그래서 용도 지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용도 지역 지구를 정했는데, 용도 지역은 지금 녹지적으로 정해졌는데요. 이 동네가 어떤 국방상 안보상 필요해가지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 버린다. 그럼 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건 밑에 용도 지역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는 목적으로 그냥 지정해 버리는 거야. 이게 용도 구역이에요. 그러면 용도 구역은 특징이 뭐냐면, 용도 구역은 지역 지구 위에 지정하는 건 틀림이 없어요. 이미 뭐가 지정돼 있어? 지역이 있고 필요하면 지구가 지정돼 있죠. 그 위에 지정하는 건 틀림이 없는데 얘는 용도 지역과는 관계가 없이 특수한 목적으로 지정한다. 이게 특징이에요.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기능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구역은 지역과는 전혀 관계없이 지정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1차적으로 지역, 2차적으로 지구, 3차적으로 구역을 지정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용도 지역은 왜 만들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행위제한 하는데 목적이 달성이 안 돼. 그러니까 지구를 지정해서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켜. 또 용도 지역 지구로도 안 돼. 그러면 구역을 지정해서 지역이나 지구의 행위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건 똑같아. 다시, 지구는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 완화한다니까.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해. 구역은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해. 똑같아. 뭐 말인지 아시죠? 눈은 보인다니까 입은 안 보여도. 다시, 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거야. 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구역은 지역과 지구에서 하는 행위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거야. 그건 똑같아. 근데 얘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는 완화하는 목적이 뭐다? 지역의 기능 정진의 목적이야. 근데 얘는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목적이 뭐다? 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 말이야. 별개의 목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용어가 나와져 있나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는 그 용어는 저기 앞에 나와있지 싶습니다. 또 앞으로 저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까 172페이지였는가요? 몇 페이지였나요? 자, 170. 174페이지. 174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174페이지 맨 밑에. 몇 번입니까? 15번이죠? 자, 용도 지역이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실게요. 자, 토지 이용부터 가로로 묶어보세요. 토지 이용부터 가로로 묶어보세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 거기까지. 제한까지. 그게 행위 제한입니다. 그 용도 지역에서 하는 행위 제한이에요. 그 행위 제한을 함으로써 이런 얘기죠. 자, 목적이 뭐다 밑줄?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 이게 목적이에요.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무슨 목적도 있다? 공공복리 증진도모도 있네. 공공복리 증진도모. 그 다음 또 밑줄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자,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우리 시험에 개념이 가끔 물어본다면 다른 말은 바꿀 게 없어요. 토지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효율적 경제적. 공공복리 증진 목적. 우리 공법은 당연히 공공복리 목적이 있지. 그러니까 서로
중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시겠죠? 요걸 우리는 물어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목적으로 맨 끝에 셋째 줄 무슨 절차로? 도시군 관리계획. 우리가 공부하시는 건 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관리계획 절차로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하는데 그 목적이 행위제한을 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 이런 말이지. 이해갑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는 안 보셔도 되고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용도지구란 나와 있죠. 용도지구란 용도지구입니다. 역시 토지용부터 가로 묶으세요. 토지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까지를 괄호로 묶어주세요. 용도지역의 제한까지. 그리고 용도지역의 제한부터 밑줄을 주세요. 용도지역의 제한을 뭐한다? 강화하거나 완화한다. 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뭐한다고? 강화 또는 완화.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밑줄. 용도지역의 기능 정진이 목적이다. 용도지역의 기능 정진이 목적이다. 커피에 설탕 타는 목적이 뭐다? 설탕은 커피 맛을 내는 게 목적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용도지구는 지역의 기능 정진이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시 무슨 절차?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관리계획. 절차는 다 관리계획이에요. 절차는 다 관리계획이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칠판 보세요. 말 나온 김에. 자,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잖아요. 결정과 지정은 같은 말이라며 결정권자와 지정권자는 같다면서 그러면 용도지역은 누가 지정해요? 우리가 아는 범위에 대답했어요. 용도지역 지정은 누가 해? 그 말은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 말이지. 지정권자는 누구다? 결정권자다 이렇게 해야지. 결정과 지정은 같다면서.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곧 뭐다? 지정권자예요. 아직 결정권자 잘 몰라. 우리 공부 안 했잖아. 뭐는 공부했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다. 까지만 결정 알았죠? 결정은 자기가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특광시장 군수만 위반하는 게 아니라면 위반은 아까 국도도 위반했잖아. 그럼 걔들도 자기가 결정해야 하네. 하죠? 위반한 자가 결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지금 특광시장 군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결정권자가 누군지는 아직 몰라. 뭐만 알아요? 위반권자만 알아.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가 위반하는 거지만 누구도 위반을 해? 국도도 위반할 수 있다. 그 정도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 그럼 우리는 지정권자 누가 지정해요? 그러면 결정권자가 지정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 얘기가 맞나 틀리나 보세요. 용도지역은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로 결정한다. 맞잖아. 결정권자가 결정하는 자가 결정권자야.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결정하는 거 맞지? 결정권자가 지정한다. 맞지? 지정이나 결정이나 같은 말이라니까. 이해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 용도지구 개념을 그렇게 보셨고 그 밑에 박스 밑에 보세요. 용도구역이 나오네. 용도구역이란 이제 3단계입니다. 토지용부터 가로 묶으세요. 토지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 이번에는 용도지구 제한까지 가로 묶으세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하나. 여기 밑줄.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나 밑줄.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칠판 보세요. 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는 거야. 구역은 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는 거야. 이해하시죠? 근데 지구는 아까 지역의 기능 정진이 목적이었죠. 근데 구역은 지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적어놨는가 볼까? 자, 제한을 강화 완화함으로써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인 조정 관리 이런 말 적어놨죠. 그러니까 얘는 용도지역을 위해서 지정한다는 말이 아니네. 그죠? 이러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지정한다는 뜻이네. 이런 뜻입니다. 자, 뒤에 건 외울 필요 없어요. 그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 그 관계만 잘 이해하시면 된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의 관계를 이해를 했죠.
지역지구구역의 관계를 이해를 했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내가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 방입니다. 내 방을 이제 대구라고 생각하고 이제 계획을 짜보는 거야. 그러면 장판지를 깔아야지. 장판지를 깔아. 장판지는 모든 전방에 다 깔아야 됩니까? 안 까는 부분도 있습니까? 다 깔아야지. 다 깔아야 돼. 그래서 용도 지역은 모든 토지에 다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장롱을 갖다 놓을 거야. 장롱을 이렇게 놓을 거야. 그러면 장롱 놓을 자리는 장판지 깔아요? 장롱 놓을 자리는 장판지 안 깔아? 장롱 놓을 거니까 장판지 깔아? 안 깔아도 돼? 깔아야지. 장롱 놓을 거라도 장판지를 다 까는 거야. 그래서 용도지역이 없는 땅은 없어. 근데 그게 여기 장롱을 갖다 넣었다니까 지금 장롱은. 그럼 밑에 장판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장롱을 갖다 놔버리면 장판지를 어떤 장판지를 깔았는지가 밑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 이게 장롱이 뭐냐면 용도 구역이야. 장판지가 모두 다 까는 게 용도 지역이야. 그럼 장판지에 구멍이 났어. 구멍을 메꿔. 이게 용도 구역이야. 지구야. 그럼 용도 지구는 장판지 기능을 위해서 지정하는 거지요. 지구는 장판지 기능인데 이 장롱은 장판지 기능입니까? 장롱은 장판정은 전혀 관계없는 목적으로 지정하잖아 지금. 자, 그래서 우리 동네에 용도지역이 내 땅에 용도지역이 있어. 지구도 있어. 근데 그게 구역이 지정돼 버렸어. 지역지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때는 용도구역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지구구역이 다 지정되면 행위자는 어디를 제한받는 거야? 용도구역에 제한을 받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 개발제한구역 지정되면요. 밑에 녹지지역 이런 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개발제한구역이야. 그냥. 개발제한구역에 제한받아서 행위를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장판지가 구멍이 났어. 여기에 뭐 노란 색깔로 빨간 색깔로 이렇게 구멍을 메꿨어. 그럼 이거 장판지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용도지구도 보이고 지역도 다 보이죠. 그러니까 지역의 지구가 지정됐어. 커피에 설탕 탔어. 커피만 마셔? 커피 설탕 다 마셔? 다 마시지. 그러니까 용도 지역의 지구가 지정되면은 행위제한을 다 받습니다. 지역의 제한도 받고 지구의 제한도 받고 다 받는 거야. 근데 지역 지구 위에 구역이 지정되면은 어디에 제한만 받는다고? 구역의 제한만 받는다. 자, 우리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방에 장판지를 덮어버리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장롱을 갖다 놔도 장판지를 덮어버리고요. 여기에 매트리스를 깔아도 장판지를 덮어버려요. 우리 방에 매트리스를 왜 깔아? 매트리스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 우리 애기들 다치지 말라고 밑에 푹신푹신한 거 있잖아. 그 스펀지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깔죠? 그거 깔았다 생각해봐. 그게 뭐 ABCD 뭐 알파벳도 있고 숫자도 있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그거예요, 그거. 그럼 이거 깔면 또 장판지 보여 안 보여? 그 밑에 장판지를 뭐를 깔았는지가 중요하지가 않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5번에 요 지구 단위 구역이야. 자,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를 덮어버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위에 용도 구역을 지정해버리면 지역 지구가 덮여버려. 그래서 그때는 행위자는 뭘로 제한받아? 용도 구역에 제한을 받아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됐다 하면은 또 거기 행위자는 지역 지구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역 지구가 필요 없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행위를 제한받아. 아시겠죠? 네, 그 두 가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도지역 지구구역이 뭔가 하는 걸 개념을 우리는 살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교재를 185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185페이지를 펴보시면 그 용도지역이 나오죠. 그 용도지역 지정 등이 나오죠. 자, 용도지역 지정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돼 있죠. 대도시는 뭐가 대도시든가? 대도시는 기초예요, 광역이에요? 이제 요 얘기 다시 해야 되는 거야. 대도시를 광역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대도시는 기초지, 기초. 대구시는 대도시예요, 광역시예요?
광역자치단체지. 자, 기초시는 대도시는 기초시인데 인구가 얼마?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대도시는 광역이 아니고 기초야. 자, 그 문제 우리 그걸 알았으면은 우리 국회법에는 대도시가 많이 나와. 대도시를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오늘 뭐를 안 했느냐면은 이반권자, 결정권자, 수리권자, 승인권자 안 봤죠? 그런데 수리권자, 승인권자는 몰라도 돼. 왜 몰라야 되느냐? 우린 지금 계속 관리계획 내용을 공부할 거지. 요거 두 개 계획을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요 두 개는 의의만 알면 돼. 끝. 1월달 다시 해도 돼. 그러나 우리는 얘는 알아야 돼. 관리계획, 이반권자, 결정권자. 그래서 지금부터 요 관리계획, 이반권자, 결정권자를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좀 어렵더라도. 왜? 전부 누가? 결정권자가 무슨 절차로? 관리계획 절차로 결정하잖아. 그러니까 결정권자 모르면은 요 6개를 알 수가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공부하자? 이반권자, 결정권자를 공부해보자. 우리는 뭐는 알아요? 이반권자는 알지요? 이반권자는 원칙이 누가 이반권자야? 여기서 잊어버리지는 않았지. 한마디 해보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해? 특광시장 군수가. 자기가 해야 돼? 남이 해도 돼? 자기가 해야지. 특광시장 군수만. 맞지요? 관리계획은 특광시장 군수가 위반하는 거 맞죠? 당연히. 그러나 예외가 있어 없어? 있어. 그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학원부터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거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관리계획 위반권자를 이렇게 지금 적는 거예요. 위반권자는 원칙은 누군데? 당연히 특광시장 군수가 위반하는 건데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거만 하시면 되는 거야. 자, 특광시장 군수가 아닌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국도. 우리 국회법에서 국도가 뭐예요? 뭐라 대답하자? 특광시장 군수가 아닌 자를 말한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국도란 말을 자주 쓸 거야. 1, 2월 과정까지도. 왜 쓰느냐면 이 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죠. 우리 공법에 도지사가 나오면요. 항상 앞에 시도의사 이렇게 나와. 도지사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 왜? 도지사 권한과 이 광역자치단체는 권한이 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늘 나오지 도지사만 나오는 경우가 없다니까. 그래서 도지사만 나오는 경우가 우리 국회법에서 두 개를 기억해야 돼. 두 군데. 크게 두 군데야. 그중에 한 개가 뭐예요? 관리계획을 예외적으로 위반하는 자는 국도지 시도지사가 아니요. 특광시는 여기 있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도가 예외적 위반권자입니다. 자, 그러면 위반권자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위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은 지가 하는 거예요? 위에서 하는 거예요? 응? 그렇죠. 자기가 하는 거야. 승인은 위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승인은 위에 관청이 승인한다는 뜻인데 결정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위반했으니까 얘네들이 결정해야 되잖아. 그럼 위반권자와 결정권자가 똑같은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공부도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하면은 그게 완벽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진 거야. 지자체가 지가 위반해서 지가 결정해서 하면 그건 지방분권이 이루어진 거잖아. 그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핏대를 높일 거 아닙니까? 자, 요 시장군수는 기초죠. 특광시는 광역이죠. 특시특구 광역이죠. 광역이죠. 얘는 장관이죠. 근데 얘는 기초야, 기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장한테는요, 결정권을 안 줘요. 기초자치단체장은. 다시 말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은 미성년자, 미성년자인 딸이 가수가 되겠다고, 가수가 되겠다고. 가수 승인해 줬어. 그럼 그 미성년자 딸이 뭐 한다고? 기타도 사고 피아노도 사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보고 네가 알아서 사 이러면은 막 바가지도 쓰고 마음껏 사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 기타가 필요해 라는 말은 위반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최종적으로 어떤 기타를 어떻게 산다는 건 누가 결정한다? 엄마가 결정하는 거야. 결정권 안 줘. 막 하면 어떻게 된다고? 난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는 아직까지 뭐를 안 줘?
결정권을 안 줘. 이걸 우리는 오늘 기억하시는 거야. 그럼 광적은 다 자기가 결정해야 하네. 광역은 다 자기가 결정하죠. 그런데 기초는 결정권이 없다. 그런데 기초 중에 누구? 대도시.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 이놈은 기초긴 해도 덩치가 큰 놈이죠. 대도시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권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떠나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결정권은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는 결정권 있어 없어? 있지. 기초한테 결정권 안 준다니까. 기초한테. 그럼 광역은 결정권이 있지. 시도지사가 광역이잖아. 결정권이 있지. 시도지사 누구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광도에다가 뭐가 들어가? 특시. 여기 시도잖아. 그럼 얘들은 결정권이 있다니까. 근데 기초만 결정권이 없는 거야. 근데 기초 중에 누구한테만 결정권을 줘? 대도시. 그래서 시도지사하고 누구? 얘들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입안은 특광시장 군수가 하지만 얘네들 중에 얘들까지는 광역이니까 자기가 결정권이 있어. 근데 시장 군수 중에는 결정권을 갖는 놈이 누구밖에 없다고? 대도시밖에 없다는 거야. 대도시밖에. 응? 이해가요? 그러면 특광시는 지가 결정하겠네. 특시 특도도 지가 결정하겠네. 그럼 요 시군에서는 결정권을 누가 결정권을 갖는다는 거야? 도지사가 갖는다는 거야. 도지사. 에이? 근데 시장 중에 무슨 시장만? 대도시만 제가 결정권을 갖고. 그러니까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권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가 가세요? 자,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관리계획 결정권은 원칙이 장관이다. 지자체다. 지자체야. 이 지자체가 지금 위반권자잖아 지금. 장관이 아니라니까. 장관은 예외적으로 위반하는 자야. 그러니까 지자체가 관리계획 위반권자고 결정권자인데 위반은 특광시장 군수가 다 하지만 결정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한다. 이해가요? 요걸 빨리 기억하셔야 돼. 위반권자, 결정권자 모르면 안 돼. 그러면 국토부 장관 위반해서 누가 결정해? 얘는 지가 결정하지. 도의사가 위반해서 누가 결정해? 지가 하지. 얘들은 다 결정은 있어. 결정은 없는 놈은 요 시장군수 얘만. 이해됐어?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권은 얘들이 위반을 해서 시, 도지사, 누구? 대도시시장이 결정권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위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누구도 결정을 해? 국장도 결정을 한다. 그럼 대답해 보세요. 국장은 어떤 경우에 결정해? 자기가 위반을 했다면 자기가 결정하겠지. 왜? 위반한 자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위반한 자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누구 빼고? 기초, 시장, 군수 빼고. 아시겠어요? 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은 결정권자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렇게 불러요. 예외적으로 누구도 결정해? 국토부 장관도 결정해. 그러면 결정권이 없는 놈은 누구예요? 대도시 빼고 요 시장 군수네. 그런데 요 시장 군수 있죠? 얘도 얼마 되진 않았지만은 우리 관리계 6개 중에 5번 있죠? 5번. 요거는 시장 군수도 결정권이 있어.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다른 결정권은 없는데 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있죠? 요 지구 단위 계획 그거는 자기한테 결정권이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요거는 시장 군수도 결정을 하는구나. 이번 진도는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생각하시면 안 돼. 자, 이해됐지요? 됐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원칙이 누구예요? 위반권자는 원칙이 누구예요? 특광시장 군수. 예외도 있어요? 있지. 예외가 누구예요? 국도. 얘네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죠. 누구 빼고? 기초시장 군수 빼고.
광역자치단체는 다 자기가 결정권이 있어. 시도지사. 기초주기는 누구한테만 결정권이 줘? 대도시. 대도시. 그래서 우리 요 관리계획에 관한 한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관리계획 요 6개에 관한 한은 도지사하고 대도시장은 권한이 같아요. 뭔지 알아요? 대도시장하고 누구는 권한이 같아? 도지사는 권한이 같아. 이해됩니까?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결정권자는 시도, 대도시. 국장 위반했으면 누가 결정해? 국장. 자, 시장 군수는 위반권은 있지만 결정권은 없지. 그러나 시장 군수도 자기가 위반했다면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 뭔지 모르지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요거는 자기가 위반했다면 결정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결정권자가 뭐 한다고? 요 6개를 관리계획 절차로 결정한다. 결정권자가 관리계획 절차로 결정한다. 자, 요 지구는 용도지역은 시장군수, 기초시장군수한테 결정권이 있다 없다? 기초시장군수한테 결정권이 있어 없어? 기초시장군수한테 결정권 있는 건 뭐라고? 요거라고 요거 빼고는 시장군수한테 결정권이 없어. 그러면 용도지역은 시장군수한테 결정권이 없지? 위반권자 중에. 그러면 용도지역은 시장군수가 결정 안 하고 누가 결정해? 도지사. 대도시 같으면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거야. 아시겠죠? 용도지구는 누가 결정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물론 국장 위반했으면 국장이 다 결정하고. 아시겠죠? 자, 3번. 기반시설 설치 누가 결정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장 위반했으면 국장이 결정하고. 아시겠죠? 요 지구단위 계획은 어때요? 전부 다 결정권 있죠? 시장 군수까지도 결정권이 있다는 거야. 그 5번은 모든 위반권자가 다 결정권을 갖는 건 5번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보실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요 결정권자가 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얘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니면 얘는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들을 이렇게 일렬로 쓸 때는 맨 앞에 장관이 나와요. 높은 장관부터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 장관이 나왔으면 지자체가 나와야지. 지자체는 광역이 먼저 나와, 기초가 먼저 나와. 광역이 먼저 나와야지. 광역이 누가 광역이에요? 시도지사는 다 결정권 있죠. 다 결정권 있어요. 그 다음에 기초가 나와야지. 기초는 누구만 결정권 있어? 대도시만 결정권 있지. 그래 얘들을 우리는 결정권자를 이렇게 적어요. 결정권자는 누구?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관리계획 절차로 뭐 한다?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5번 같으면 지구단위 계획 같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대도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가 다 나오겠지. 다 나오는 거야.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 빼고는 대도시만 나와야지. 기초 중에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용도지역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방금 뭐라고 했던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이렇게 돼 있죠? 185페이지 메뉴에 보시는 거야. 185 메뉴에. 용도지역에 지정돼 있죠? 용도지역은 누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얘들이 누구라고? 결정권자예요. 결정권자. 얘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한다?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위반권자, 결정권자 정도는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주 오면 제가 이렇게 묻겠네. 관리계획, 위반권자가 원칙이 누구예요? 물으면 벌써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되지. 둘 다 특광시장 군수인데 기본계획은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하고 관리계획은 특광시장 군수가 당연히 위반하는데 예외 국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관리계획 원칙적인 위반권자 누구예요? 원칙하면 특광시장 군수. 예외하면 누구? 국도. 국도. 기본계획은 수립하는 자에 예외가 있어 없어? 없어. 기억할 수 있죠?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지금 생각으로는 알 것 같죠? 다음 주에 오면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다음 생각이 안 난다. 자, 그래서 됐습니다. 자, 그 문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용도지역 지정은 누가? 결정권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용도지역 지정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정 또는 변경. 지정과 변경은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변경은 무슨 행위? 새로운 행위. 그러니까 지정이든 변경이든 전부 결정권자가 무슨 절차로 한다고?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아시겠죠? 지정이든 변경이든 관리계획 절차로 결정한다. 누가? 결정권자가. 됐어요? 됐습니다. 자, 이제 용도지역의 종류. 우리가 이제 오늘 지금부터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암기할 내용이 좀 나와요. 요거는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외워야 돼. 외워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용도지역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이 토지를 개발을 할 건지 보존을 해야 될 건지 요걸 결정하는 게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본계획은 뭐 하는 거야? 기본계획은 이걸 무슨 지역으로 지정할 건지를 밑그림 스케치를 하는 거고, 그것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했죠? 주거지역 결정하면 용도지역이 되는 거야. 그러면 주거지역 결정했다마는 주거 목적으로 개발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용도지역은 뭐 하는 거예요? 개발할 건지 보존할 건지, 개발할 토지와 보존할 토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개발하는 용도지역을 뭐라고 불러요? 도시지역이라 불러요. 개발하기 위해서 정한 용도지역을 뭐라 불러? 도시지역. 그러면 개발 안 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겠죠? 아닌 지역을 우리는 비도시지역 이렇게 하면 되겠네. 비도시지역. 그럼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개발하는 도시지역과 개발하지 않는 비도시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시지역, 개발하는 도시지역은 또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무슨 지역? 주거지역, 또 상업지역, 또 공업지역, 또 녹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주상공록이라고 외워요. 주상공 한 번만 외워보세요. 도시지역이 뭐다? 주상공록. 요 네 개를 우리는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요 네 개를 도시지역이라고 해. 그러면 주상공은요. 주상공은 주거 목적으로, 상업 목적으로, 공업 목적으로 개발하는 거지요. 주상공은 개발이요, 보전이요. 녹지는 개발이에요, 보전이에요. 그러면 제가 방금 개발을 목적으로 지정한 게 도시지역입니다라고 했는데, 도시지역은 전부 개발합니까? 보전하는 땅도 있습니까? 있어요. 그 도시지역은요,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다 필요한 지역이 도시지역이야. 제일 복잡한 지역이 도시지역이라니까. 아시겠죠? 우리 도시지역하고 앞에서 공부한 도시군 할 때 도시는 달라요. 도시군 할 때 도시는 뭐야? 대구시가 하나의 도시라니까. 대구시라는 도시를 놓고 여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나누는 게 용도지역이야. 그러니까 대구는 하나의 도시고 대구시가 전부 도시지역인가요? 아니라고. 대구시가 모두 도시지역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개발할 땅, 보존할 땅을 나누는 거야. 대구시 안에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는 거예요. 뭐만 이해가요? 자, 대구시는 도시지역이다. OX. 대구시는 도시지역이다. 아니라니까. 대구시라는 도시를 놓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눈다고. 이해가 돼요? 그럼 도시지역을 주상공록을 도시지역이라고 하고, 자,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이라고 있어요. 무슨 지역? 관리지역. 또 무슨 지역 있어요? 농림지역. 또 무슨 지역 있어?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크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하고 시골은 관농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직업 외웁니다. 도관농자. 자, 도시지역하고 시골은 뭐라고? 관농자.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해요. 그 관농자는 비도시지역이라고 하고, 아시겠습니까? 주상공록은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도시지역을 놔두고요. 도시지역을 놔두고 관리지역 있죠? 맨 밑에 관리지역 있네. 관리지역 있잖아. 그 관리지역이 세 개로 나눠지죠. 첫 번째 무슨 관리? 보존관리. 또 무슨 관리? 또 무슨 관리? 계획관리. 자, 제가 이제 순서를 좀 거꾸로 적어 볼게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시골은 비도시지역은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보존하겠다는 거잖아. 개발 안 할 지역이 비도시지역이거든. 그럼 농림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이거는 정말로 보존 목적으로 지정한 땅인데요. 요 관리지역은 말 그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관리를. 왜 관리를 해? 성격이 명확하면 관리해야 안 해요? 아, 여기 보존해. 그러면은 개발 못하니까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어. 여기는 개발할 땅이니까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요 지역은 뭔가가 성격이 애매한 지역이에요. 애매한 지역. 그러니까 여기는 보존도 하지만 때로는 뭐도 가능해? 개발도 가능한 동네. 요런 동네가 관리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시골에 땅이 있어요. 관리지역이 되는 게 좋아요?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되는 게 좋아요? 관리지역이 좋지. 때로는 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관리지역이 세 개로 나눠지는 이유가 뭐냐? 관리지역이 세 개로 나눠지는 이유가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명확하게 요런 동네처럼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요런 동네처럼 관리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지역하고 농지는 성격이 명확해요, 안 해요? 요거는 성격이 명확한 거야. 근데 요것만 성격이 명확하지 않잖아. 그래서 도시지역처럼 관리한다. 이걸 우리는 무슨 관리라고 그래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도시지역처럼 관리하는 지역을 무슨 관리라고 불러? 계획관리지역. 자, 우리 농림지역은 농림이 뭐냐면은 농업, 임업 이런 뜻이에요. 농림업을 진행하는 거, 농사 짓는 거 쉽게 말해서 생산 목적인 지역이잖아. 그래서 생산관리는 생산 목적인 농림지역처럼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계획관리는 지금 당장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기는 좀 곤란해. 그래서 도시지역처럼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개발이 되면 도시로 보내주겠다는 거고, 생산관리는 지금 당장 농림지역으로 지정해버리기는 좀 곤란해. 이용상, 주변 환경상. 관리하고 있다가 이런 나중에 보내주겠다는 거야. 자, 보존관리는 말 그대로 보존한다는 뜻이거든. 얘가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자연환경보존지역처럼 관리하겠다. 이게 보존관리예요. 그래서 관리지역의 종류가 몇 개가 될 수밖에 없어? 3개. 도시지역처럼 관리한다. 계획관리. 농림지역처럼 관리한다.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처럼 관리한다. 보존관리. 알 수 있죠? 그래서 관리지역이 3개예요.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 수 있죠? 한번 외워봅시다. 도간농자. 도시지역은 뭐가 있다? 주상, 공로. 관리지역은 뭐가 있다? 개생보. 농자는 안 나눠져요.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세분이 안 돼. 그러니까 세분되는 건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까지. 세분된다는 건 좀 복잡해요, 안 해요? 복잡하니까 세분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골에는 관리지역까지는 세분이 돼.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세분을 하는 건 법률에서 세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법률은 누가 만드는 거 법률이라고 그래? 누가 만드는 법이 법률이야?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 법률이에요. 그럼 요거는 개발할 땅은 주상공록으로 구분해. 관리지역은 개생보로 구분해. 여기까지는 누가 정해놨다고? 국회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국회에서 정해놨고, 자, 국회에서 만든 법률은 행정부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뭐를 제시한다고? 근거를 제시합니다. 행정부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줘야지 뭐 살림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 국회에서 발목을 잡는다. 이런 말을 가끔 하죠. 뉴스 보면. 그 국회에서 법을 통과 안 시켜준다는 거야.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야 그 법에 근거가 있어야지 지금 행정부에서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근거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가 만든 거다? 국회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어디가 제일 복잡하겠어? 요 도시역이 제일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도시지역은 국회에서 주상공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는 집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용도지역 중에 요 도시지역 있죠? 요 도시지역 주상공로 있죠?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 말씀 지난주에 드렸던가요? 법령 이런 얘기 했잖아. 했어요?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요 도시지역을 뭐 한다고? 세분을 한다는 거예요. 세분. 쪼갠다는 거야. 쪼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 칠판 보시면서 대답하세요. 대통령령으로 세분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밖에 없다. 맞아요? 대통령령으로 세분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밖에 없다. 맞아요? 맞잖아? 요것만 대통령령으로 세분한다니까.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나눈 거야. 국회에서 나눈 거야. 국회에서 개생본은 국회에서 법률로 나눠 놓은 거고, 이미 나눠져 있는 것이고, 응? 대통령령으로 쪼개는 건 도시지역밖에 없는 거야. 자, 그 도시지역을 이렇게 쪼갭니다. 주, 상, 공, 노. 요걸 세분한다 이 말이에요. 주거지역이 어떻게 세분되어 있어요? 전용 주거라고 있습니까? 보여요? 전용 주거라고 보여? 전용 주거지역이 있어. 또 일반 주거라고 있어요. 일반 주거가 있어요. 준 주거라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지역은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전용, 일반, 준. 그래서 우리는 전일준 또 이렇게 외워. 주거지역은 어떻게 세분된다? 전일준. 전이 뭐예요? 전용 주거. 일이 뭐예요? 일반 주거. 준이 뭐예요? 준 주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또 전용 주거는 또 두 개로 또 세분되죠. 1종 전용, 2종 전용. 일반이 세 개로 세분되죠.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여기까지 한번 외워볼까요? 자, 주거지역은 어떻게 세분돼? 전일준. 전용이 몇 개? 2개. 일반이 몇 개? 3개. 준주거는 안 나눠져. 그래서 주거지역은 총 몇 개로 세분이 된다? 주거지역 몇 개로 세분됐어? 6개. 6개 세분됐죠. 이해가 갑니까? 요거 외워야 돼. 근데 이 주거지역하고 똑같이 나눠지는 게 공업지역이에요. 공업지역 한번 보세요. 공업지역은 어떻게 돼 있어? 역시 전일준이죠. 읽어보세요. 전용공업 또 일반공업 또 준공업. 근데 뭐 공업지역은 주거지역처럼 복잡하게 뭐 나눠지고 이런 거는 종 세분화가 되고 이런 건 없어. 요걸 종을 세분한다 그래. 1종, 2종. 1종, 2종, 3종. 아시겠죠? 자, 전용 주거지역이 몇 개가 있어? 2개. 읽어보세요.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공업지역은 그냥 전용 공업, 일반 공업, 준공업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거하고 공업이 전일준으로 나눠진다.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주거하고 공업은 전일준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상업지역 있지요? 상업지역은 자, 우리 책의 순서가 맨 처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중심상업도, 일반상업도, 그렇죠. 유통상업도, 근린상업, 중일유건. 자, 요거는 중일유건은 땅값이 비싼 순서예요. 중일유건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 중일유건. 한번 외워봅시다. 중일유건, 중일유건, 중이 뭐예요? 일이 뭐예요? 유가 뭐예요? 건이 뭐예요? 지금 외우세요. 집에 가 외울 시간 없어. 집에 가서 안 외워집니다. 지금 외워버려. 자, 여기까지 외워봅시다. 자, 주거지역은 어떻게 나눠져? 전일준. 전용이 몇 개? 2개. 일반이 몇 개? 준주거 몇 개? 1개. 자, 공업지역은 어떻게 나눠져? 전일준. 상업지역은 어떻게 나눠져? 중일유근. 이렇게 네 개 나눠지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상업지역이 4개, 공업지역이 3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존 녹지가 있죠. 생산 녹지가 있죠.
자연 녹지가 있죠. 그래서 보생자. 보생자. 자, 녹지가 어떻게 나눠진다고 해봅시다. 시작. 보생자. 한 번 더. 보생자. 다 외웠죠? 뭐 한마디로 알지. 우리가 이것도 못할 정도의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 어? 자, 한번 해봅시다. 주거지역을 어떻게 한다고? 전일준. 전이 몇 개? 일반이 몇 개? 3개. 공업지역은 전일준. 상업지역은 중일육원. 녹지는 보생자. 보생자. 네. 한두 번만 노력하면은 외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이런 용도지역에서는 요 종류 외우는 거예요. 종류 외우는 게 우리가 이번 진도에서 하셔야 될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외웠죠? 자, 물어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또 제가 중요한 얘기 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게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용도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은 영어로 말하면 전부 뭐다? 존이다. 존에서 우리 시험은 뭐가 나오느냐? 존이 나오면 항상 우리 시험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 존은 어디를 대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지정하는가 이걸 물어봐요. 그럼 방금 우리가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이런 거 있었죠? 그럼 우리 시험 뭐 물어본다고?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란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목적을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이건 우리 뭐 공법 문제에서는 아주 가끔 물어보는 내용이고 차라리 개론 시험에서 자주 물어봐. 우리 공법에서 이런 뭐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이거든. 공법에서 물어볼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요거는 차라리 개론 같은 시험 문제 물어봐. 아시겠죠? 요거 이제 물어봐. 가끔 물어봐. 그 다음에 이 존이 나오면 항상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절차를 물어봐. 무슨 절차를 지정하나? 근데 문제는 이 6개는 다 무슨 절차예요? 이 대답이 나와야 돼. 6개 무슨 절차야?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누가 결정해? 누가? 결정권자가 이렇게 해야지. 결정권자가. 결정권자가 결정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정권자가 누군데? 이러면 원칙은 시도되고 예외적으로 국장. 지구단위 계획 같으면은 시장군수까지. 여기 대답하시면 되는 거야. 일단 거기 이제 전체적인 우리 관리계획 결정권자입니다. 거기 그 정도까지는 이번 진도에서 알아야 돼. 결정권자는 누구라고? 장관 결정권 있어요? 있지. 시도의사 결정권 있어요? 있지. 기초 중에는 누구만? 얘들이 결정권자야.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같으면 누구까지? 요번 진도는 결정권자. 요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야. 이반권자는 기억할 수 있죠. 원칙이 누구예요? 관리기 이반권자 누구야? 특광시장, 군수. 예외 있어요? 예외가 누구예요? 국도. 그럼 되지.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도 기억하시고 오셔야 돼.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인데 예외적으로 국도도 위반한다. 얘들은 다 결정권이 있는데 기초시장 군수는 결정권이 없고 대도시까지만 결정권이 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을 시장 군수만 해요? 특광시장 군수만 해요? 예외가 있어요. 기본계획은 예외가 없어. 내 인생의 방향은 누가 잡아야 돼? 내가 잡아야 돼. 아시겠죠? 근데 관리계획은 예외가 있어. 그거 기억하시라고. 됐습니다. 절차. 그럼 절차 됐네. 절차 누가? 결정권자가 무슨 절차로? 관리계획으로 뭐 한다? 결정한다. 그러면 되는 거야. 결정권자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아시겠죠? 관리계획 절차가 뭔데? 입안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한다면서 절차 공부 안 하셨잖아 아직까지.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관리계획으로 이러면 되는 거야. 대상 절차.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용도지역이나 지구구역은 뭐 하려고 정하는 제도야? 행위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요거 물어보는 거야. 대상 절차 행위제도.
쫀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 시험에 뭐 물어봐? 대상과 절차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할 거야. 무슨 구역 나왔죠? 무슨 구역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학습의 목표가 뭡니까? 물으면 뭐라 대답하자? 대상과 절차.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니까. 아시겠죠? 요걸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아까 용도 지역은 행위 제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행위 제한을 몇 개를 해? 3개를 해. 행위 제한 3개. 그 3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건축 제한을 하고요. 두 번째가 건폐율이라는 제한을 하고요. 세 번째가 용적률이라는 행위를 제한하게 됩니다. 요 3가지 행위를 제한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저희가 만들어지나 볼까? 용도 지역이란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걸 제한을 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말 돼요? 말 되죠? 요걸 행위 제한하는 거야. 요 용도 지역은 요거 3개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우리 뭐 봤어? 절차 봤지? 결정권자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근데 이거 지적 목적까지는 안 보고 종교 봤지? 종교 보셨잖아. 아까 썩 지워버렸는데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요거만 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겠네. 자,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요게 도시지역이잖아요. 한번 해보자. 주거지역을 어떻게 나누죠? 전용이 몇 개? 일반이 몇 개? 3개. 상업지역은? 애를 쓰세요. 애를 써야 돼. 그래 외워지는 거야. 공업지역은? 전을 줄이죠. 녹지는?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그러면 자, 주거지역이 6개, 상업지역이 몇 개? 몇 개? 몇 개? 총 몇 개예요? 총 16개지. 아까 시골은 관리지역이 몇 개예요? 관리지역이 3개였잖아. 3개. 자, 도시지역처럼 관리한다. 무슨 관리? 계획관리지역. 아시겠죠? 네, 농림지역처럼 관리한다. 무슨 관리? 생산. 농림은 생산하는 지역이거든.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처럼 관리한다. 무슨 관리? 보전관리. 3개였죠. 거기다가 농림 자연환경 본 적 있었지? 관농자. 에이? 그래서 시골은 총 몇 개야? 5개지. 관리지역 3개. 농림 자연환경 본 적 하면 총 5개죠. 그러면 도시지역이 16개. 시골이 5개 하면 총 몇 개예요? 21개지.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 법령에서는 총 21개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세분합니다. 아시겠죠? 그 도시지역을 이렇게 나누는 건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야. 에? 관리지역이 나눠지는 건 법률에서 이미 나눠놨다니까. 주상공록 개성부는 이미 국회에서 나눠놓은 거야. 나눠놓은 거고 대통령령에서는 이 주상공록만 이렇게 세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내가 다방에 가서 하나 시켜야 돼. 요거 중에 한 개는 시켜야 돼. 요걸 시키든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자를 시키든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21개 중에 한 개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커피 줘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한다고?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이렇게 시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법령에서 정한 건 여기까지야.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조례로 필요하면 요거 세분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조례로 새로운 걸 만들 수는 없어. 그러나 커피 중에서 아메리카노 주세요라고 이렇게 세분할 수는 있는 거예요. 뭐 말인지 이해가요? 예전에는요, 다방에 가면 커피 줘요 그러면 무슨 커피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커피는 다 똑같아. 그냥 시커먼 커피 갖다 줘. 거기다가 내가 양 조절해가지고 먼저 그렇게 먹었잖아요. 이제는 가면 어떻게 한다고? 뭐 드시려면 커피 하면 커피 이러면 안 된다니까. 커피 이러면 안 되고 무슨 커피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용도 지역도 조례로 세분한다 안 한다? 세분한다니까. 아니 커피가 메뉴판에 있는 거잖아. 메뉴판에는 뭐라 돼 있다고? 여기까지만 나와 있다고. 여기까지만. 그런데 내가 가서 뭐 한다고요?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이렇게 세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메리카노는 올해 처음 써봐가지고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조례는 지자체가 만드는 법이야.
대구시에서 만드는 법이 조례요. 그럼 지자체 조례로 용도 지역이라는 놈을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어. 새로운 걸 만들 수는 없는 거야. 그러나 조례로 이미 있는 주상 공로 요 세 분 됐죠? 요거를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세분은 할 수가 있어. 응? 그럼 나중에 용도지구 커피에 넣는 건 법령 개정 설탕 그림밖에 없지만은 용도지구는 얼마든지 조례로 새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는데 지역은 새로 만들면 안 돼. 요 도시 지역을 추가적으로 뭐는 할 수 있어? 세 분. 이해갑니까? 어렵진 않죠? 우리가 오시기 전에 말이죠. 다음 주에는 기준의 내용을 한 두세 번은 보시고 오셔야 돼. 이해가 안 되면 동영상 보시고, 이해가 되면은 그냥 뭐 짧은 시간에 복습하셔야 돼. 꼭 두세 번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게 하나하나 쌓여가잖아요. 요게 따라오시는 분하고 안 따라오시는 분은 나중에 3, 4월 가버리면 완전히 실력 차이가 나버려. 그때부터는 이제 사느냐 죽느냐가 갈림길이 갈라지는 거야. 지금은 똑같아요. 니라드나 다 몰라요. 되죠? 오늘 뭐 했어? 용도지역의 종류 외우세요. 용도지역 종류를 외웠고, 특히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도시지역을 세분하는 건 대통령령으로 세분을 가능한데, 요걸 또 필요하면 또 조례로 더 추가적으로 세분을 할 수가 있다. 요 6개는 전부 누가 한마다죠? 누가? 결정권자가. 무슨 절차로? 관리계획 절차로 결정한다. 결정권자가 관리계획 절차로 뭐 한다? 지정한다. 결정과 지정은 같은 말이다. 만약에 제가 지정권자가 누구죠? 물으면 뭐라 대답하자? 결정권자. 아시겠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번 주인데 중요한 건요, 전체적인 체계예요. 우리 국회법은 계획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야? 집행하자는 거야. 그래서 계획을 몇 개를 만들었어? 3개. 3개 중에 집행하는 계획은 뭐밖에 없어? 관리계획.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몇 개다? 6개. 요 6개가 집행에 해당하는 거야. 뭐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끝나면 뭐가 끝나? 계획에 의한 집행이 끝이 나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